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어서 대칭이동 볼게요. 대칭이동은 자, 물론 얘도 점의이동과 통이동을 분리해서 보겠지만 결론 어떻게 하면 대칭이동은 평행이동과 다르게 점의이동과 통이동이 어때? 동일하게 바뀌는 거였죠. 그치? 그래서 일단은 대칭이동은 점대칭과 선대칭으로 나눌 수 있겠어. 점대칭은 뭡니까? 어떤 도형이 있으면 그 도형을 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즉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반대편으로 옮기는 거지. 언제 배우니? 중학교 때 배우니 이렇게? 그치? 얘를 180도 이렇게. 그리 너무 힘들겠다. 내가 그렇게 힘들겠다.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이 점에 점대시키면 꼭점들을 반대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치? 그래서 얘를 180도 회전을 시켰을 때 겹쳐지는 게 점대칭이야. 반대로 선대칭은 똑같은 도형을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얘를 접어서 반대편 옮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뭐라 불러? 점대칭에서 점을 뭐라 부르니? 대칭 중심이라고 부르지? 대칭의 중심. 이렇게 불렀나? 정확히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뭐라 불러? 에이, 대답해 알고 있으면 대칭 중심 아니야? 뭐라 불러? 숙제 알아봐. 그 다음에 대칭점? 대칭점을 이거하고 반대쪽 이 점을 대칭점이라고 하잖아. 뭐 대칭 중심. 얘를 뭐라 불러? 대칭의 중심으로. 맞지? 어떻게 있네 지금. 안 바뀌었네 쌤 좋았더라. 자, 이거는 대칭축이라고 부르지, 그렇지? 그래서 점대칭, 선대칭을 배우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중학교 때처럼 막 점 찍어가면서 옮겨서 그러지 않잖아, 그렇지? 결국 이제 식을 가지고 이걸 다룰 텐데 그 식을 다룰 때는 점선 크게 구분이 없어, 그렇지? 대신에 각 점과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 기본 개념들을 정리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써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대칭 기준이 되는 게 크게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가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디 대칭? Y축 대칭. 얘들은 선대칭이죠. 직선들이니까. 세 번째는 원점 대칭. 얘는 점대칭이지. 180도 식의 대칭이고요. 네 번째는 Y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다섯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이 되겠죠. 자, 먼저 점부터 볼까요? 점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자, X, Y라는 점을 X축에 대칭시키면 간단하게 우리 가도 되잖아, 그렇지? 자, 뭐가 있냐? X, Y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생긴 선대칭이지. 점은 속구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둘이 무슨 좌표 똑같겠어? X 좌표는 똑같겠죠? 대신에 Y 좌표가 어때? 얘는 플러스 Y라는 얘기는 뭐니? 마이너스 Y겠죠. 길이는 똑같은 거. 따라서 X, 마이너스 Y가 되겠다. Y축 대칭은 얘를 Y축 대칭이면 반대쪽으로 가겠죠. 따라서 무슨 좌표는 똑같아? Y 좌표는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X 좌표가 플러스 X는 얘기는 얼마 되니? 마이너스 X로 넘어가겠네. 원점 대칭은 이 점에 대해서 180도 돌리는 거잖아. 그럼 어디 가겠어? 여기 가겠죠. 얘를 180도 돌리면 이렇게 회전돼서 여기 위치하겠죠. 그럼 어때? X좌표 보도 반대로 바뀌고 Y좌표 보도 반대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원점 대칭은 주어진 점을 X축 대칭시킨 다음에 Y축 대칭 또는 Y축 대칭시킨 다음에 X축 대칭 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한 번씩 대칭될 때마다 X좌표 하나씩 보가 바뀌니까 둘 다 바뀌겠죠. 정리하면 X축 대칭시키면 자 주인공이 대칭이동 그래. 주인공은 안 바뀌어. X와 관련된 건 안 바뀌고 Y의 보가 바뀌고 Y축 대칭시키면 주인공이 Y니까 Y가 안 바뀌고 반대로 X가 바뀌는 거지. 원점 대칭시키면 주인공 없죠. 둘 다 바뀌어.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X는 기울기가 1인직선이야.
자, 여기 뭐가 있니? x, y가 있으면 이 길이가 y잖아. 이 길이가 x, 미쳤다.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잖아. 그거를 어디 y는 x에 대칭시키면 얘를 그대로 y는 x의 수직으로 같은 길이만큼 넘어가겠죠. 이 점에 잡고 찾는 거잖아. 뭐 하면 돼? 이렇게 그려보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어때? 합동이겠죠. 얘 둘이 합동이잖아.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공통이고 90도니까. 그치? SA의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을 거고요. 이 길이 똑같고 그 다음에 어때? 이 각 두 개가 똑같으면 남은 두 각의 크기도 어때? 똑같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둘이 90도죠 이렇게. 그럼 바깥에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도 서로 어때? 합동이겠죠. 무슨 합동이야? RHA 합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 합동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은 거죠. 그 말은 여기가 y니까 이거 x 좌표가 얼마야? y가 되는 거고 여기가 x니까 이거 x 그리고 x 좌표 y 좌표가 어때? 뒤바뀌었네. 그럼 같은 원리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이 어디로 넘어가겠어? 2까지 넘어가겠지. 2까지 넘어가겠지. 그럼 역시 또 합동 따지면 결국 어떻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 똑같을 거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은 똑같을 거야. 여기 x니까 이거 y좌표의 절대값은 x가 될 텐데 뭐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는 그렇죠? 이 길이 y야. 이 길도 y인데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결국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키면 자리도 바뀌고 뭐도 바뀐다? 뭐도 바뀐다. 자,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대칭 이동이야. 됐지? 물론 이거 말고 뒤에 가면 어때? 원점이 아니라 a, b, 1,3, 뭐 이 마이너스 2,5 같은 일반적인 점에 대해 대칭을 시키는 것도 배울 거고요. 또 이런 직선들이 아니라 일반적 직선 y는 mx 더하기 b, n 이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배울 거야. 그치? 근데 일단 기본에 대한 연습을 하고요. 그걸 그 이후에 배우게 될 건데 두 번째는 도형 이동이 되겠죠.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자, x축 대칭시키면 아까 뭐라 그랬냐? 점의 이동과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평행 이동과 다른 점은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이나 도형 이동이 똑같아. x축 대칭이면 x는 가만히 있고 y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시계에서. 다른 건 그때 짜죠. 다른 건 건들지 않고요. 딱 y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면 x만 바꿔주시면 되겠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면 x 자리를 y로 바꾸고 y 자리를 x로 바꿔 쓰면 되는 식이에요. y는 마이너스 대칭이면 x 좌표를 마이너스 y 좌표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시면 도형이 완성이 맞습니다. 점과 도형의 이동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좋네. 그건 좋네. 대신에 어때? 대칭의 기준에 따라서 방법들이 제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치? 자, 바뀌지 않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 역시 모르서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배운 입장이니까 또 얘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fx, y는 0이라는 곡선이 하나 있어요. 자, 어느 위치 이동시켜볼까? 부호가 안 바뀌니까 부호 바뀌는 이쪽까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뭐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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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바꿀까? y축? y축 대칭시켜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외의 한 점을 x, y에 주면 그걸 정확하게 반대로 그리면 되겠죠. 이 점에 x 다시 콤마 y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은 x 다시 y 다시 방정식이 필요한 거. 얘의 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냈었지. 그럼 x, y 대신에 식을 할 수 있는 얘들이 필요한 거니까 얘와 얘의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겠다. 보니까 어때? 이거 어디야? y축이잖아. x는 0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와 얘는 부호가 정반대지. 그렇지? 아하. x 다시는 마이너스 x를 만드네. 그 다음에 y 다시는 부호가 다르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y가 똑같네.
그러면 x는 결국 마이너스 x 다시고 y는 y 다시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 식에서 x를 마이너스 x 다시로 y를 그대로 y 다시로 바꿔주시면 x 다시 y 다시 관계식 즉 이놈의 도형 방식이 나옵니다. 구해지고 나면 또 다시 지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때? 점의들과 점의들이 다르지 않네. 어차피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게 아니고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치? 좌표가 마이너스 변하면 당연히 변수에도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는 거고 좌표가 안 변하면 변수에도 변화가 없는 거네. yx, y 마이너스 x 똑같을 거야. 보세요. 얘를 y를 마이너스 x라는 시세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난 모르겠는데. 숫자 보면 쭉 되니까 아이씨 오씨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이 결국 여기로 올라가겠지요. 이 점의 좌표를 x 다시 y 다시로 이렇게. 자 둘의 관계는 뭡니까? x 다시는 y는 마이너스 x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얘를 옮기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잖아. 그게 얘니까 x 다시가 마이너스 y고 y 다시는 마이너스 x가 되는 상황.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다시고 x는 마이너스 y 다시가 되니까 얘들을 이렇게 바꿔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다시 y 대신에 마이너스 x 다시는 0으로 도형 방정식 구해질 거고 다시 주면 네가 나오네. 결국 어때? 점에 있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두 가지로 예를 들어봤지만 결국은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해주시면 결국 점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규칙과 도형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럼 보자. A,3을 X축의 대칭으로 한우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X축 대칭이니까 X는 가만히 있고 Y의 보가 바뀌는 거야. 다시 원점에 대해 대칭시켰어. 그럼 둘 다 뭐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A, 3이 되겠지. 그게 2, B니까 얘가 2고요. 얘가 B가 되겠네.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 되겠네. 문제없죠? 두 번째. 자, A, B를 Y축에 대칭한 후 Y축 대칭시키니까 X의 보가 바뀌는 거. 다시 Y는 X에 대칭시켰어. Y는 X 대칭시키면 X좌표와 Y좌표가 바뀌는 거. 그 점의 좌표가 3,4일 때. 그러면 A는 마사, B는 3이 되겠네. 문제없죠? 변형 문제. A를 X축, Y축에 대칭한 점을 각각 BC로 하자. 그럼 B점의 좌표는 X축 대칭이니까 Y좌표를 뭘 바꿔주시고요. C는 Y축 대칭이니까 X의 뭘 바꿔주시고요. A, B를 X축에 대칭시키는 점을 1 하면 그럼 얼마야? A,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랬을 때 BCE가 한 직선이 있대. 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 뭘 가지고 푸는 거? 기울기 가지고 푸죠. 이렇게 만든 기울기랑 이렇게 만든 기울기랑 이렇게 만든 기울기가 모두 같다. 그치? 두 개만 있어도 되겠죠. 이 기울기 얼마? 이거 빼기 이거 2분의 이거 빼기 이거 마이너스 위에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이 기울기는요 A 플러스 1분의 얼마?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죠? 시계가 좀 필요하겠네? 얘는 또 모두 어떻게 되니? 얘는 사 기울기 많이 내. 여기서 기울기는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 되겠죠? 이렇게 하나 정리할까?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좌변에 하시면 3A 빼기 B는 0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은 필요 없는 거야. 그치? 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충분하니까 그러겠죠 뭐. AD의 기울기야. AD의 기울기를 먼저 보여보자. AD의 기울기는 A 빼기 1분의 B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B는 3A니까
b는 3a니까 a 마이너스 1분의 계산이 되네. 그렇지? 되니까 문제를 딱 필요한 조건만큼만 준 거잖아. 그렇지? 발전 문제? 자, 4분면이니까 보호하다는 문제야. x좌표, y좌표 보호를 따지는 문제겠네. 자, a, b를 y축에 대칭한 점 얼마니?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그게 3, 4분면이야. 3, 4분면에 있던 얘기는 마이너스 a가 음수, b도 음수. 따라서 a는 양수, b는 음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때 Q점의 좌표는 y 빼기 b, ab야. 자, 얘를 원점 대칭시킨 후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로 옮긴 후 다시 y축 대칭시켰잖아. 그러면 x좌표에 뭐로 바뀌니까 a 빼기 b, 마이너스 a. 됐어요? 자, 이게 몇 사분면인지 물었으니까 보호 판단하는 거야. a 빼기 b는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뭐야 이거? 플러스겠죠.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역시 또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 예전이다. 이제 도형이야. 직선 나오고 원 나오고 포물선 나오겠죠. 자, 필요한 설명을 아까 다 했으니까 그대로 볼게요. 도형의 이동은 똑같다 그랬으면 대칭의 경우에는 자, 얘를 y축에 대칭을 시켰어요. 그러면 y는 가만히 두고 x만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2란 얘기죠. 기울기가 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m 바라고 x 빼기 x1 더하기 y1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 문제 없죠. 두 번째, 원을 원점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원을 yx에 또 대칭을 시킨 또 이게 방정식이야. 그 원은 기분 좋게 뭘 가지고 보자? 중심 가지고 보겠다. 반지름은 1일 거거든요. 자, 중심 옮겨 볼게요. 원점 대칭 시켰어요. 1, 마이너스 1로 중심 옮겨왔을 거야. 그 다음에 그걸 yx에 대칭 시켰어요. 중심도 yx에 대해서 대칭 시켰겠죠. 여기에다가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그치? 여러분들 다 표현들이 익숙한 거니까. 자, 발전 문제 998번 보겠습니다. 998번. 이번에 포물선이야. 아까 포물선 무슨 얘기를 했지? 대칭 이동에서는 포물선 조심하라 그랬어요. 뭐? 대칭 이동되면 뒤집힐 수도 있으니, 그치? 함부로 꼭지만 가지고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를 봐봐. 문제에서 봐봐. 포물선이 줘줬고요. 원점 대칭한 후에 x축 다시 대칭하고 난 다음에 그 포물선의 꼭지점 잡고 찾는 거잖아. 뒤집힌 거는 안 중요하지, 그치? 결국 꼭지 먹어서 풀어도 상관없는 거네. 적어도 이 문제 안에서. 그럼 이걸 꼭 좀 보여보자. y는 x 빼기 2m 제곱 4의 제곱이니까 m 제곱 빼기 3이 되겠죠. 따라서 꼭지 좌표는 2m, m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얘를 옮길게요. 원점 대칭이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지? 그거를 다시 x축에 대칭시켰어. x축에 대칭시키면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만 부호 바뀌겠죠. 그 꼭지점 좌표가 누구냐면 네가 마4, 네가 k. 그러면 m은 2가 되는 거고 k는 1이 되겠네. 됐죠? 속 떨리네? 이 정도가 발전이야. 그래서 이동만 들어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같이 나오죠. 다 이용했으니까 우리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1번) 점이니까 패스. 2번 보자. 직선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러면 2
x 빼기 1. 그렇지? 도형이니까.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y 플러스 2. 됐죠? 얘를 y는 x에 대칭시켰어. 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이걸 정리해서 yx 바꿔야 됩니까? 이대로 바꿔야 됩니까? 무슨 상관이야? 그치? 정리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중요한 거는 x 자리를 y로 y 자리로 x 바꾼 거야. 다른 거 건들지 않고요. 이 상태로 바꿔도 되고요. 정리해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어려운 거 선호하겠니? 개인 취향이니까. 어차피 정리할까? 한 방에 정리할까? 이대로 먼저 바꿀게요. yx 대신시키면 다른 거 건들지 마. x, y만 건드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x 2양 시켜버릴까? 플러스 3x 2y 2양 시키면 마이너스 2y.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2양 시키면 플러스 4. 이렇게 왔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문제 없지? 되고 점이동 도형이동. 이 직선이 옮겨진 다음에 이 원을 이동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같은 거지? 똑같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되는 도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원이 이렇게를 옮겼더니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대. 원과 직선 두 점에서 만난다. D는 R보다 작다. 맞지? 접한다. D는 R과 같다. 만나지 않는다. D가 R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죠. 옮겨놓고 그 직선과 원과 늘 구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 가지고 풀면 되겠죠. 중심이 4,2고 이거 한 거 아니야 아까. 이 원을 이렇게 옮겼더니 O2가 됐고요. 그러면 분명히 두 원의 반지름 똑같겠죠.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AB의 길이 뭐야? 공통의 길이지. 편 내리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직선 내는 거 통일하죠? 충분히 풀 수 있겠지? 대응 안 하지? 자, 여기가 이제 점에 대한 질문이야. 뭔가 빠진 것 같다. 잠깐만. 이거를 난 저게 문제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라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5개의 기준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이런 특별한 점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점 A, B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자, 어떤 점 X, Y를 원점이 아닌 A, B라는 점에서 대칭을 시켰을 때의 그 옮겨진 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대칭 이동이니까 어때? 180도 회전시킨 거지? 그럼 어디가 있겠어?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데 위치하겠죠. 자, 이점의 좌표를 뭐라 그런다? x-, y-라 그럴게요. 자, 나는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 이때 쓰는 조건이 뭐겠냐? 중점 조건이죠. 중점 조건. 중점 조건을 이용한다. 중점 조건이 뭔데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바로 뭐야? 대칭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2분의 x 더하기 x 다시가 a가 되는 거고 2분의 y 더하기 y 다시가 b가 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걸 x 다시 y 다시를 구하는 식으로 바꾸면 x 다시는 2a 마이너스 x가 되고 y 다시는 2b 마이너스 y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x, y를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자, 대칭의 중심의 2배 빼기 x, 대칭의 중심의 2배 빼기 y로 이동한다. 자, 이렇게 중점 조건을 위해서 직접 찾아도 좋지만 이런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원리도 알아야 되고.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걸 공식처럼 써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도형도 마찬가지야. 어떤 도형이 하나 있어요.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어디 a, b라는 점에서 대칭시키면 이게 또 힘들어지네. 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떡하라고 했어? 이 위에 한 점, 이미 한 점을 내가 x, y라고 그러면 옮겨진 점은 x y 라고 그러면 나는 이 둘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지. 그럼 분명히 관계에 의해서 x-는 결국 얼마였어? 2a 빼기 x로 표현되고 점의 이동에서 그치? y-는 2b 빼기 y로 구해질 거 아니야. 나는 얘 관계식을 뺏어올 거니 어떻게 할 거야? x는 2a 다 빼기 x y는 2b 빼기 y 쓸 수 있고 얘들을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놈의 방정식은 2a 빼기 x 2b 빼기 y 는 0으로 쓸 수 있고 내가 구하는 게 필요한 게 구해졌으면 다시 지어도 상관없죠. 결국 이 과정에서도 어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어떻게 되니? 똑같이 나오네. 대치 이동 역시 그러네. 일반적인 점 a, b에 대해서 옮길 때도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a, b에 대해서 어떤 점이나 도형을 대칭시키면 그러면 x좌표, y좌표는 어떻게 바뀐다? 대칭의 중심의 2배 빼기 x, 대칭의 중심 2배 빼기 y 이렇게 나오겠다. 식도 마찬가지. 됐네? 자, 그럼 4번 문자 4번. 원을 여기에 대한 대칭은 도형 방정식이야. 원이니까 당연히 뭘 가지고 풀어야 되니? 중심 가지고 풀겠죠. 얘를 저기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원래대로 어떻게 돼? 대칭된 점을 내가 a, b로 두면 그래 중점 조건이죠. 그쵸? 2분의 얘와 얘의 합 a-c가 중점이 바로 3이 돼야 되고요. 2분의 b 더하기 0이 중점이 되고 1이 되고 따라서 a는 8이고 b는 2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공식을 쓴다면 이 점의 좌표는 바로 쓰자. 얘의 2배 6 빼기 마이너스 2 얘의 2배 빼기 0 해서 8,2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공식 이 정도 공식 쓰나 그냥 중점 조건 이용하는 동일하게 나와. 이제 도형 같은 경우 이해가 좀 달라지겠지? 볼게요. 원도 2차 함수도 뭐가? 대칭에 대해서는 꼭지만 가지고 푸는 걸 조심하라 그랬지만 결국 식을 다 완성시켜 놨잖아. 자, 2차 함수 포물線y 뒤집히는 게 언제겠어? 첫 번째 x축 대칭을 뒤집히겠죠. y축 대칭은 입장에서 그거 안 바뀌겠죠. x축 대칭했을 때. 또 어디 대칭? 원점 대칭했을 때. 그치?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y는 x나 y는 마이너스 대칭시키면 안 나올 거야. 그렇잖아. 이렇게 세개 2차 함수를 y는 x 대칭시키면 또 있겠죠. 이거는 이제 기하 가서 배울 거야. 저는 보면서는. 그치? 안 나올 거야. 물론 식을 만들 수 있지. x가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y는 뭐 x제곱이 x는 x제곱은 y. 아니 미치다. y는 x제곱은 x는 y제곱이라는 포물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건 이제 기하에서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다루지 않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포물선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꼭지점 가지고 풀 수 없지만 봐봐. 초록색 계속 맞춰놨잖아. 왜? 점대칭이면 180도 돌게 되고 항상 뒤집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록색 계속 도로 바꿔놨고요. 결국 뭐야? 우리는 꼭점만 가지고 풀어도 이거는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치? 꼭점만 가지고 옮겨주시면 돼요. 그럼 원과 똑같은 문제 되겠네? 자, 발전 문제 볼게요. 이제는 직선이야. 원래 직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직선에 있는 두 점 A, B의 점 P에 대한 대칭점을 이렇게 잡아두고 둘을 연결했어. 그럼 결국 뭐야? 이 직선을 점 P에 대해서 점대칭한 직선이겠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 이거는 공식 쓰면 되겠죠. 공식 안 쓴다면 어떻게 할까?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 그래서 이 개념을 알려주는 거야. 풀 때는 요 위에 한 점 A가 됐든 B가 됐든 아니면 이미 한 점을 잡았을 때 이걸 잡으면 뭐야? X, Y가 되겠죠. 얘 둘의 관계식이 바로 이인 거지. 그럼 걔를 옮겨진 점의 좌표를 X-와 Y-라 그러면 나는 얘 둘의 관계식을 구하면 이 직선 A-, B-가 나오겠죠.
됐니?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중점이 P니까 그치? X 더하기 X 다시 나누기 2한 게 P 3 이거 어디냐? 안 알려준 이유? 뭐예요? 문제 잘 들어보자. 편 P에 대한 AB의 대칭점이 A-B'이고 AB의 방정식입니다. A-A 좌표가 3,1이고 A-B'A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네. 여기가 얼마야? 3,1. 어떡하냐? P점의 좌표가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P점 좌표 어떻게 구해? A점 좌표 했니? 없지. B점 좌표 없지. 그럼 어떡할 거야? 아, 승혁아. 어떡할래? 이거 P라고 그렇지? 뭐라 둘까? AP? 아, 쓰면 안 되지. 뭐라 쓸까? MN? PQ? MN?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지? 2n 빼기 3 2n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AB의 위에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자 x에다가 2n 빼기 3 마이너스 2 y 대신에 2n 마이너스 1 더하기 4는 0이 되겠다. 2n 빼기 4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되겠니?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미지수가 두 개 나왔는데 지금 그걸로 안 구해지잖아. 어? 3,1이 A-B'식에 대입하면 AB의 식이 나오잖아. 지금 우리는 MN의 시간을 봐. 자, 눈에 보이는 조건만 따지지 말고요. 얘를 돌렸을 때 생각해봐. 어떤 직선을 점대칭 시켜요? 변하지 않는 게 있겠네. 뭐가 안 바뀌어?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상식선에서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어떤 직선을 대치시켜볼게. 그럼 이 기울기가 m이면 x축 대치시키면 어떻게 했어 기울기? 마이너스 m 되겠죠. 그죠? x축하는 건 y축하는 기울기잖아. x축하는 똑같은데 y축하는 어때? 부호가 반대니까 기울기 부호도 반대로 나오겠죠. 오케이. 자, 어떤 직선을 x축 대칭시키면 기울기의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시킬까? 어떤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 m이야. y축에 대칭시킬게.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나오겠니? 기울기 반대로 나오겠죠. 너겠니? 마이너스 m. 됐어요? 그러니까 직선을 x축이나 y축에 대칭시키면 기울기의 절대값은 맞지만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구나. 원점 대칭시키면 얘를 180 돌리면 180 돌리면 아래쪽에 나와서 평행하게 들어오겠죠.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점 대칭시키면 기울기가 안 바뀌어. 원점이 안 들어도 점 대칭시켜서 180도 회전시키게 되면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선 대칭할 때 기울기가 바뀌는 거겠죠. x축이나 y축에 대칭시키면 기울기가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 더. yx에 대칭시키면 돼요. 어떤 직선이 있어? yx 대칭시키면 되겠죠. 부호는 안 바뀌어요. 두 개 플러스겠죠. 크기만 바뀌네. 어떻게 바뀔 것 같아? 얘가 기울기 m이냐? 이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어? 간단해요. 봐. 직선 중에 수많은 직선이 있겠지만 봐봐. 제일 보기 편한 직선이 뭡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면 봐봐. 원래 직선 위에 한 점을 내가 A, B라고 할게.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나오니? X가 분의 Y가 하니까 A분의 B가 되겠죠. 맞니? 그럼 이 직선을 Y에서 대칭시키면 이쪽으로 갈 거고요. 얘가 대칭된 점이 얼마나 이코가 되겠죠.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야? X가 B분의 Y가 A, B분의 A가 나오겠고 얘는 결국 N분의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꼭 원점을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직선들도 결국은 원점으로 교점을 가져올 수 있겠죠. 평행이동 시키면 원점을 가져올 수 있겠죠. 평행이동 시키면 기울기는 안 바뀌니까 결국 이 상태의 기울기랑 다른 데 옮겨져서 만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도 때 관계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y는 x에 대칭시키면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 역수가 나오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에 대칭시키면 y는 마이너스에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쓰겠죠. 그럼 a, b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에 만들었잖아. 자리도 바꾸고 뭐도 바꿉니까? 맞나요? 그럼 기울기는 b분의 a지. b분의 a가 역시 뭐가 되니? 역수가 되지. 기울기는 x가 마이너스 b분의 y는 마이너스 a, b분의 a. b분의 a니까 m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랑 y는 마이너스에서 대칭시키면 기울기는 뭐가 되겠다? 역수가 나오겠다. 됐지?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느낌 오잖아. 이거는 쉽잖아. 기울기는 x, y축에 대칭시키면 기울기는 부호만 바뀌는 거야. 원점 대칭시키면 평행되니까 기울기 변화가 없는 거라고요. y는 x나 y는 마이너스에 대칭시키면 45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잖아. 이 둘의 관계는 기울기가 서로 역수 관계겠죠. 얘가 기울기가 2면 얘는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했을 때 마찬가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봐봐. 아까 분명히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데 있어 없어? 있지. 문제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직선을 원점 점에 대해서 접대칭시키면 기울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원래 직선 2분의 1이지. 그러면 옮겨진 직선의 기울기도 얼마야? 2분의 1이지. A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그렇지? A는 2분의 1이 그렇지. 그럼 4분의 1을 하니까 어때? B는 2분의 1이겠죠. A, B가 먼저 구해지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옮겨진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졌으니 옮겨지기 전과 옮겨진 후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바로 대입을 해도 되네. 됐죠? 어떻게 돼? 자, 아까 말한 대로 여기를 내가 x, y로 두고 옮겨진 점을 x-, y-라 두면 어떻게 할까? x-는 2n-x, y-는 2n-y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는 2m-x-, y는 2n-y-로 바꿔서 저기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이놈은 지금 x-y- 관계식이니까 다시로 쓰면 되겠죠. 요거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x-y' 썼으니까 y-x-로 구분해주고 그러면 x, y를 요 식에 집어넣어서 정리한 게 결국 이 식이랑 똑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우리 그렇게 풀었잖아. 그렇게 정리했잖아. 그러면 x 대신에 2n x 마이너스 2y 대신에 2n y 더하기 4는 0이 되겠고요. x-는 뭐면 플러스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m, 넘어가니까 플러스 4n,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고요. 그게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2 곱하면 x-, 2 곱해서 놓으면 마이너스 2y-, 2 곱하니까 플러스 이런 점이 되니까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니까 얼마다? 얘가 1입니다. 나오겠네. 아까 그 괜히 좋네? 그치? 또 이 점이 이 직선의 점이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아 미쳤네. AB가 나왔는데 왜? 그냥 애는 구해보려고. 자, 근데 봐봐요. 우리가 직선이 아닌 어쨌든 도형의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 과정들을 이렇게 배웠지. 이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너잖아. 그치? 그러면 저런 도형들을 다룰 때마다 이 과정들을 계속 거쳐도 되겠지만 보다시피 엄청나게 귀찮은 작업들이 되니까
이거 다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겠죠. 시험 때는 마찬가지야.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땡겨주면 되겠죠. 어떻게? 여기를 아까 뭐라 m, 줬죠. 그럼 이 직선을 m,에서 대칭을 시킨 직선의 방식은 x자리에 뭐 들어간다? 2n 빼기 x. y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2n 빼기 y. 더하기 3는 0. 이걸 계산한 게 네가 됩니다. 이거에서 풀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공식은 결국 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만 무조건 외우지 말고 과정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고요. 한번 해결로 안 되면 한다. 내가 일부러라도 어떻게 돼? 그냥 보통 문제 풀 때 일부러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식 대신에 해보셔야겠지. 내가 충분히 얘를 습득하고 체득했다라는 느낌 들 때까지는 이렇게 해보셔야 돼. 그게 이제 완벽히 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식을 해서 빨리빨리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또 풀다가 공식만 막 쓰다 풀다가 또 어때? 이게 가물가물하잖아. 그럼 또 한 번쯤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잖아. 내 스스로한테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 내 상태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시험에서 공식을 써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도 풀 수 있고 이걸로 해결이 좀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원리대로 풀 수도 있는 거고 다 항상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하셔야겠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직선에 대한 대칭이죠.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x축, y축이 아닌 제3의 직선에 대한 대칭은 역시 비슷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리를 가지고 풀 수도 있고 를 공식화할 수도 있는데 는 공식은 따로 안 나올 거야. 내 기억에. 너무 공식이 있긴 하지만 복잡한 형태라서 공식을 외웠으나 이렇게 직접 해서 푸는 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가는 걸 연습할게. 일단 이거는 다음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 필세제 4번까지만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시너지 프린트는 어디까지야 그러면? 이거 순서가 왜 달라? 누가서 나와, 그치? 아닌가? 그치? 유형 12번까지인데 중간에 유형 11번은 건너뛰고요. 유형 11번은 건너뛰고 유형 12번까지 숙제. 됐죠? 그래서 토요일날 나머지 직선에 대한 대칭이도 그 다음에 뭐 대칭을 이용한 응용 문제, 특히 최단거리 문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에도 챙겨오시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